반갑습니다. 성재준입니다. 최근 들어서 제가 김호중 씨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찍다 보니까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무슨 뭐 김호중 씨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뭐 돈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호중을 쉴드를 쳐주는 그런 방송을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 성격을 좀 아시는 분들, 그리고 또 제 영상을 평상시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또 성격이 좀 희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거 뭐 이렇게 회유한다라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도 아니고요. 그런 거 뭐 나한테 뭐 제안한 사람도 없고,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아쉽습니다.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것도 막 제안하고 해가지고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, 물론 그 결과 이제 뭐 날아가고 뭐 구속되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, 저한테는 뭐 그런 게 한 번도 뭐 제안이 온 적이 없어요. 뭐 그렇다고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열을 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너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?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다. 그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? 권력자들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자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.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김호중 씨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저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 팬들분들이 더 아시겠죠. 정말로 김호중 씨가 그때 음주운전하고 그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김호중 씨가 잘못했다라고 많이 지적했던 사람입니까? 그런 저조차도 이번에 김호중에 대해서 징역 이번에 2년 6개월 나왔나요? 그거를 보고 있으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. 김호중에 대해서 경찰이 보였던 수사의 정도, 그리고 또 검찰이 기소를 했던 속도,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내리는 속도,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김호중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을까?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만약에 김호중이 아니라 문다혜였다면, 이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?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?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이 문다혜 씨에 대해서 얼마나 벌벌 기고 있습니까? 검찰 같은 경우는 결국에 문다혜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어요.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참고인 조사를 갖다가 한 번, 두 번, 세 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했다라 그래서 그럼 문다혜 조사 포기.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?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99%의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한 번, 두 번, 세 번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인데 안 와. 그럼 어떻게 해요? 바로 그냥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하듯이 그런 식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수사를 하겠죠. 누가 도대체 수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? 문다혜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요. 이 말이 되냐고요. 와가지고 조사받아라. 그건 안 되겠다. 그러면 서면 조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겠다. 방문 조사도 하고 무슨 뭐 출장 조사도 하고 전화 조사도 좋고 다 좋다. 근데 서면 조사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문다혜가 거절해가지고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는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예 조사 자체를 포기시켜 버린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의 대상을 지금 김정숙 여사로 바꿨다라는 것인데 아니 문다혜가 조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김정숙이 오겠습니까? 문다혜도 못 불어내는데 어떻게 김정숙이 오겠냐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법률적인 전문가가 보기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그 김정숙 같은 경우도 예상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? 당연히 문다혜처럼 비협조적으로 조사를 제대로 안 받겠죠. 이유가 뭡니까? 참고인이니까. 문다혜 같은 경우도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. 물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문이라고 할지라도 검찰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. 이 방송 보시고 혹시 이제 그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문다혜도 괜찮은데 나도 안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은 바로 구속돼요. 아시겠죠? 문다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. 김호중 씨도 그게 안 되는 거고. 참고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사를 받을 그게 없다,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안 갔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조사를 포기합니까? 미쳤습니까? 피의자로 전환을 시켜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 애당초 지금 문다혜가 조사를 받고 있는 거는 뭐냐면 서창호 전 남편이었던 서창호 그 서창호가 타이스타즈에서 이상직으로부터 월급이 됐거나 취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이상직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이제 이사장직으로 받게 되고 공천까지 받게 됐다. 이게 지금 기본적인 논란의 골자 아닙니까? 아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. 이상직이가 도대체 서창호가 뭐라고 그런 식의 뇌물을 줍니까? 서창호를 보고서 그거를 준 겁니까? 아니잖아요. 문다혜의 남편이기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문다혜의 남편일 때 문다혜가 누굽니까? 문재인의 딸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서창호한테 준 거 아닙니까? 그러면 핵심적인 참고인은 참고인이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서창호 정도가 참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애당초 문다혜가 문재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? 피의자로 전환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죠.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참고인이기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을 그게 없다,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피의자 전환을 시켜가지고 강제적으로 수사를 해야죠. 김호중 씨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면 강제적으로 수사 안 했습니까?
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도 하는 얘기가 뭐냐? 다른 이제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문다의 조사가 불발이 되니까 김정숙을 부르려는 것을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딸 대신 어머니 쪽을 피의자로 입건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압박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. 이거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? 야, 너 안 나와? 계속해서 안 나오면은 우리 너 아내가 아니지 뭡니까 그거? 너 엄마를 갖다가 우리가 피의자로 전환시킬 수 있어? 이렇게 압박하고 자시고 그 왜 눈치를 보고 있냐고요?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도대체? 당장에 그냥 문다혜를 갖다가 피의자로 입건시키면 되는 것이지. 피의자로 바로 전환시키면 되는 것이지. 왜 도대체 엄마까지도 무슨 뭐 압박의 도구로 쓰고 자시고 그게 뭐하러 필요하냐고요? 그래서 이 변호사도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정석대로면 원래 같았으면은 애초에 김정숙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정식 수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데 왜 아직까지 입건이 되고 있지 않은지가 의문이다.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사건 자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피의자랑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인데 도대체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누구냐고요? 문다혜랑 김정숙이랑 문재인 말고 누가 있습니까? 왜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피의자가 안 되고 있냐고요?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? 뭐기 때문에 문재인이고 문재인의 딸이고 문재인의 아내니까. 이러니까 제가 김호중 씨에 대한 검찰의 포지션, 경찰의 포지션 이거를 보고 분노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분노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어떻게 김호중에 대해서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까? 초범이었고 심지어 반성문까지도 몇십 번이나 제출을 했고 그리고 택시기사랑 합의까지도 했고 탄원서까지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?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도 인정했고 죄에 대한 것도 다 인정을 했는데 초범인데 심지어 집행유예도 아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.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판사가 지금 영주에 빠져 있는 거다. 언론들이 다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? 국민들이 다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?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다에 대해 가지고 처벌해야 된다. 문다에 대해 가지고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망보다 김호중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것 같아. 약간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김호중에 대한 그 사건을 통해서 문다혜 씨에 대한 사건을 물타기 시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.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바일까요? 왜 김호중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문다에 대해서는 별로 분노를 안 합니까? 그렇게 여론이 인위적으로든지 뭐든지 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언론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판사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욕먹기 싫어서.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기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고 탄원서에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?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지적하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일단 김호중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범죄 전력 자체가 없는 초범이었고 6천만 원을 주고서 피해자랑 합의까지도 했고 죄를 부인하지 않고 공판 단계에서부터 공판이라는 게 이제 그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.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공판 단계에서부터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까지도 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판사님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하고 뭐 어떻게 이거 이상으로 반성을 하는 겁니까?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2년 6개월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상식 법 정신으로는 이 정도의 중형은 납득하기가 어렵다.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뭐겠어요? 판사가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? 인민재판을 했다라는 것이죠. 법과 원칙에 맞게끔 어떤 그 선례에 맞게끔 사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민재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들어질 수 있는 맛이 딱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. 다행인 점은 그나마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징역 3년 이하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2심에 가서 집행유예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, 제3자의 어떤 그 탄원서 같은 게 추가적으로 제출이 돼야 된다. 이게 이제 또 양형의 기준이 되니까요. 물론 이제 그 피해자 택시 기사님께서도 많이 깜짝 놀라셨겠지만 이미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탄원서도 제출하고 합의까지도 된 마당이니까 아마 2심에 가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지만 이게 집행유예 정도로 조금 톤다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참으로 언제가 돼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세워질지 모르겠네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